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11월 4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연일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고 그 호재의 강도가 센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될지는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고점을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기술적 지표를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사 여기서 반도체 섹터가 고점에 임박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지수를 받쳐줄 자동차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여전히 건실한 섹터들이 뒤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제약바이오, AI, 그 다음에 로봇 이 세 섹터에 일정들이 몰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수요일날 2025 로보월드 개최가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는 등 로봇에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 시장 중심주로 강력하게 상승해서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켰죠. 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매매 가능한 종목들은 이따가 섹터 설명 시간 때 그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및 전력 소비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및 화장품 및 식품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뉴스는 반도체 쪽과 그 다음에 에너지 및 전력 설비 섹터 쪽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메모리를 요청을 해서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최태원 회장의 메시지 때문에 SK 하이닉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연평균 24%씩 성장을 해서 올해 약 800조 원 규모에 도달했는데 GPU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공급 속도가 그곳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GPU는 호퍼에서 블랙엘로, 블랙엘에서 루빈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때마다 메모리가 올라가야 되고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BM의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GPU 성장 속도에 HBM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HBM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HBM이 모자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각에서는 80만원까지 간다, 100만원까지 간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이 제가 예전에 SK 하이닉스에 관련돼서 순수 매출 대비로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6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엔비디아 동맹이라든지 기존의 D램 가격도 상승하는 등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호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직 AI 인프라 시장이 초기 단계인 거죠. 앞으로 이런 흐름이 최소 2, 3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계속 비싸도 흐름을 체크하면서 좋은 공략 자리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오늘 시장을 강타한 뉴스가 바로 삼성전기 유리기판으로 브로드컴 뚫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전부터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아직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 일단 기사로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반도체 글래스 코어 기판을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연평균 30%씩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성장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유리기판도 AI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첫 힘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중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치고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국형 IRA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전기차와 태양광 등의 한정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법이 적용되면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섹터와 전기차 관련주,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이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수혜를 보겠는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에게 5만 장의 GPU를 받아서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관세 문제도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차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현대차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테슬라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LG 솔루션과도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 SDI와도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배터리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CATL 대신에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ESS 수요는 2030년까지 연 100GWh가 필요한데요. 아직 목표의 50%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을 LG한테 할지 삼성한테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에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관심 섹터 및 관심 종목들은요,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잘 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에 있는 종목들 현재 차트를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1등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밍 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이번에 GPU 5만 장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만약에 한국형 IRA 법안으로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수익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현대차는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는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대략적으로 12조에서 15조 사이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59조밖에 되지 않죠. 최근 100만 원을 넘겨서 시가총액이 53조 원이 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봤자 5조입니다. 올해 대략적으로 3조 정도 벌 것 같은데요. 자, 비슷한 시총인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57조인데요. 이 종목 영업이익 기껏해야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총이 57조이고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네 마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대차 12조에서 15조 원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가총액은 50조 원대, 현재 주가는 바닥 대비 올라가서 비싸 보이긴 하나 여전히 엄청나게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로봇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정말 좋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하나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고 하나는 고가권에서 더 올라갈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로보티즈처럼 도저히 더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서도 계속 시세를 더 주는 경우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고가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브리봇, 엔젤 로보틱스 이런 정말 여러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AI 관련주들 계속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이버 잘 보셔야 되고요. 마음 AI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AI 대장주급이었지만 주가가 하락해서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루스 같은 종목들도 현재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나머지 밑에 있는 이런 섹터들도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에 있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여기 적어놓은 종목들은 전부 다 매수 후보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국판 IRA법 관련 뉴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고요. 차트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장대 양봉 소개하고 마무리 질 건데요. 자,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눌림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이 양봉날에 소개해드렸고 이 종목은 그 뒤에 이틀 동안 쉰 다음에 오늘 이렇게 슈팅 흐름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 약 27%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캠트로닉스, 두산 로보틱스, 필옵틱스 이 세 종목이 가장 좋은 장대 양봉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이 되었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상승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위로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다고 밀렸는데요. 일단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밀린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좋은 흐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물량 소화를 하고 이번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물량을 매집하고 상승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이러한 고점에 있는 매물대나 이러한 고점에 있는 매물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눌림이 나왔을 때 본인만의 매수 구간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필옵티스도 이렇게 오랫동안 물량 수렴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신고가이긴 하지만 더 위로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러한 매물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소화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컵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핸들을 더 만들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로 갈지 아니면 핸들을 만들고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어찌됐든 내일 조정 흐름이 나와서 차트가 이쁜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나름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의 이런 타점 잡는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이 책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업에 있는 실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장중에 중요한 뉴스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중요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뉴스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이러한 핵심 자료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뉴스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뉴스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